안녕하세요. 你好, konnichiwa. Semesano.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그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나이냐 하면 결혼에 대한 나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희경님이랑 저랑 이제 비슷한 시기쯤 결혼을 했고 비슷한 나이인데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는 보통 20대 때면 대부분 결혼을 했었죠. 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그랬어요. 남자도 30대 초반? 그렇죠. 늦어도 30대 중반까지는 다 웬만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20대 중후반이면 남자들은 정말 30대 30대 초반 이 정도까지는 해야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상적인 그냥 수순을 밟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나이가 넘어가고 나면 노총각, 노처녀 그렇죠. 그렇게 불렀었는데 요새는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그 노총각, 노처녀라는 얘기 자체가 뭔가 약간 하자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어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왜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야 될 나이에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처럼 그쵸. 돼버려가지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못한 것처럼 거라고 맞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음, 요즘 진짜 많이 변했죠. 그냥 총각 처녀 해야 되는 거지 음. 왜 거기에 노를 그러니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때요? 저도 한국 왔을 때 그런 단어를 듣고 진짜 왜 이렇게 불렀지? 오. 이 결혼이라는 건 사생활인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걱정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 몽골은 네, 없어요? 몽골은 그런 이런 단어 단어가 아예 없다. 전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결혼 준비하고 이러다 뭐 어떻게 늦었나 보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왔을 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26살, 7살에 결혼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찍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는. 아, 근데 우리 시댁 입장에선 그렇게 일찍 결혼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음. 경민님 나이를 네. 그러다 여자가 보니까, 26, 27이면 이른 나이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40대, 50대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굳이 그 단어를 꼭 써야 되는지 그쵸. 이해가 안 가요. 네. 중국은 노총각, 노처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필리핀도 없어요? 아, 이거 그냥 이상한 그냥. 단어군요. 아니, 나도 검색했더니 음. 또 안 나왔더라고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있어요. 익숙치 않은 네, 익숙하지 정도로 않은. 있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거든요. 근데 아, 진짜. 최근에 중국에서는 와서 좀 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녹천이나 녹총각에 얘기하자면 엄청 나이가 좀 엄청 녹자가 들어가게 되면 나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 엄청 많은 거는 몇 그 살쯤이에요? 놀자. 대략 50, 50? 50, 60. 50, 60 정도는 예. 돼야 뭐 예를 그렇죠. 들면 노총각, 노처녀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5년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결혼했을 때는 저 동갑 친구들 다 이미 결혼했었어요. 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는 중국에서는 한 20대 초반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결혼하는 그 의식이 네네. 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는 20대 후반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기 결혼한다고 안 좋는 거라고 안 좋겠다고라는 생각이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좀 일찍 결혼하는 거 좋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10대 후반도 15년 전에니까 지금도 한 30대 초반든 20대 후반든
결혼해도 그런 시선이 옛날보다 좀 바뀌었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상미아님이 결혼할 때만 해도 20대 초반 정도에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게 늦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 이후의 연령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단어는 안 없었다는 썼던 거죠.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중국의 그 결혼하는 연령이 좀 어리기는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네. 정도를 얘기하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그 평균 수치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30대 후반, 중반 뭐 이 네. 정도는 다 웬만큼 그러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진짜 한 10년 음. 정도는 이렇게 뒤로 늦어진 감들이 그쵸. 있죠. 10년 정도 늦어진 거죠. 지금 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20대짜리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 빠르다. 빠르다고 저도 그렇게 들어요. 그런 느낌 들어요. 20몇 살? 맞아요, 저도. 빨리 결혼하네요.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27살에 결혼하면서도 지금의 27살, 8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28에 결혼을 했는데 누가 28에 한다 그러면 빠르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27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조카가 올해 9월에 결혼을 하는데 30살이거든요. 근데 그 조카를 잡고 왜 벌써 이랬다니까요. 이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살쯤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분위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20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일 많았던 40대 후반까지 이 사이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돌싱들이 너무 많아요. 돌싱. 재혼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놀랐습니다. 저희 20년만으로도 이렇게 이혼이 많은지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그 뉴스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아니 이혼. 돌싱이 많다는 얘기는 이혼을 하신 분들이 어쨌든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뭐 이혼이든 사혼이든. 네. 근데 대부분 이혼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세 분이 보기에는 태어난 나라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나라가 이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참 내가 보기에 비슷비슷해요. 몽골이랑 한국은 비슷한 것 너무 같다. 비슷해요.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들어봤는데 비슷비슷해요. 몽골도 많이 하는 네. 것 같다. 15년 전부터 이제 더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예. 중국은 어때요? 많이 해요? 중국에서 한국랑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중국도 많이 하네요. 필리핀은 필리핀은 별로 안 해요. 그에 한 10%는 이혼보다는 따로 살 그냥 별거. 따로 예. 오. 우리는 이혼 아직 안 돼요. 카톨릭 우리는 가톨릭이라 그래서 이혼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혼하고 싶으면 한 10년 기다려야 돼요. 네. 별거 상태로 한 10년 있어야 이혼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별거가 많다. 그럼 별거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별거는 많이 있는 것 같다. 완전 50%. 그러면 한국에 이혼하는 거랑 필리핀에 별거하는 거랑 비슷하게 많은 정도? 아니에요. 그럼 그래도 뭐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엄청 많지요. 한국의 우리가 이혼이 한국과 훨씬 더나. 많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부부가 잘 안 맞으면 바로 그냥 이혼이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에서는 여자는 참고 웬만하면 참아보고 살보고 한 2년 3년 뭐 기다려왔다가 안 되면 그때 별거. 그때부터 별거에 그래서 들어가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필리핀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여자가 그 필리핀 여자가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참을 수 있는 때문에 만큼 일단 살아보자. 살아보자. 필리핀 여자가 잘 마음이 참는다. 참는다. 필리핀 여자가 좋다. 이거 네. 지금 강조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가 아니고 음. 왜냐면 우리는 이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혼이 안 그런- 되니까. 어쨌든 이제 필리핀에서는 이제 별거이긴 하지만 한국이 훨씬 더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여자들한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그러니까 이혼남보다 이혼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차가웠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이것도 좀 세월이 가면서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몽골에서는 어때요? 이 이혼녀를 바라보는 뭐 이혼남, 뭐 이렇게 시선이 돌싱들을 보는 시선들이 좀 괜찮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한국에 비해서 네,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음, 재혼이 빨라요. 재혼이 오히려 빨라요. 네. 이혼하자마자 재혼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엄청 이제 빨라? 재혼이 빠르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음. 왜냐면 우리 같은 처지다라는 걸 이제 느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총각이 돌싱이랑 결혼하는 거 좀 다르게 봐잖아. 시선도 네네. 좀 아직까지는 있겠죠. 근데 쉽지 몽골은 않죠. 신경 안 쓰는 거죠. 아, 오. 근데 다른 지역에서 당연히 있겠죠. 누가 이제 자기 총각인데 이혼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킬까 그런 건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어머님들이 막 머리에 띠두르고 누우시고 막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습니다. 어. 네. 부럽다. 하얀 네네. 그리고 아시죠? 그런 건 네. 없습니다.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얀 띠두르고 누워서 결사 반대. 그래서 제일 간식투쟁하시고 궁금한 거 막. 외국인들이 궁금한 거 그 하얀 게 무슨 일이 있냐고 거기 해면 뭔가 달라지나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게 무슨 이유인가요? 아마도 머리가 아플 때 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꼭 조여주면 머리가 덜 아프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맞아요. 방법이 아닐까 네네. 싶어요. 나는 완전 머리 아프다 보여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너 머리 너무 아파라는 거겠죠. 그러면 중국은 혹시 어때요? 그 돌싱에 대한 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돌싱과 그러니까 이혼한 분과 아직 결혼을 안 한 분이 혹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상대방 부모님들 다 엄청 싫어하죠. 그 다음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 찾아보는 시선이 이 사람들 이혼한다. 되게 안 좋은 시선, 아, 그래요. 안 좋은 생각이. 안 좋은. 네, 되게 약간 삶에도 완전 다르고 음. 그 정도로 한국보다 좀 심해요. 네. 이혼했던 사람들은 음. 되게 안 좋게 시선으로 받고 재혼도 쉽진 않겠네요. 쉽지 그러면. 않아요. 예. 재혼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건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도 크지 않고 그 차라리 뭐 재혼 안 하고 혼자 돌싱으로 사는 더 낫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또 궁금한 거는 한국에서 이혼하는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혼하잖아요. 원래는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살짝 봤을 때 남자분들이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애들을. 근데 몽골은 반대로요. 여자가 아이를 거의 데리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양육에 비용은 대해서는 몽골은 여자가 일자리가 많아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가 그 양육에 대해서 진짜 어렵게 생각해봐야 돼요. 네. 직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여자가 더 네. 높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봤을 때. 그렇기도 하고 원래 몽골이 모계 사회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옛날부터 여자가 거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가 부계 사회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그 아빠 쪽에 아버지 있고, 쪽에서 갖는 경우가 많아서 성 자체도 아빠를 네네, 따라가고. 그게 대부분이라서 우리나라는 아이가 7살까지는 엄마가 가야 돼요.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된다. 예. 오. 근데 8살부터는 아이가 선택할 선택하는 수 있어요. 누가랑 아빠인지 엄마인지. 근데 무조건 7살까지는 엄마랑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맞아요. 같기는 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도 좀 그런 방법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결혼의 나이에 대한 정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노총각 노처녀로 시작을 해서 너무 깊이 온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인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